네, 이번에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 이슈에 대한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여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인 김미애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네, 김미애입니다. 추석은 잘 쇠셨고요, 의원님. 네, 저는 잘 샜다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요? 추석 민심이 저는 주로 지역의 전통시장과 화훼단지를 다니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고 네,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뵀는데 예, 과거에는 화는 웃음이고 이때야말로 한가위처럼 풍성했는데 이번에는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수시로 전통시장은 다니는데 예, 이제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인사드리기도 송구스러울 정도고 그냥 힘내십시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평이 많고 또 최근에 정치권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요. 또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제발 정신 차려라.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정권 교체해라 하고 저한테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제 어깨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이제 그러면 추석, 설, 다시 추석,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맞는 명절이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전 두 번보다 더 민심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체감하신 겁니까? 더 많이 안 좋아졌죠. 더 많이 안 좋아졌고 더 힘들어졌고 네. 그 1년 8개월인데 사실은 희망 고문이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예.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그 핫한 이슈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잖아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산 시민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물론 이것도 사실 크긴 한데 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이미 상당 부분 저는 정리됐다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제가 크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추석에 화천 대유 하세요라고 추석 인사가 유행인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고 분노가 상당했죠. 그래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대충 정리가 됐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미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보 사주를 했던 조성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언급결에 한 말이겠지만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공작이라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은 당초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빠른 수사를 했던 공수처나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보 사주에 대한 이런 의심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하지 않냐. 이것이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공작으로 본다는 거고 그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인 걸로 봅니다. 학습 효과라고 하면 어떤 뜻인가요?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 있었고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채널A 검언 유착, 프레임 사건 등 정권이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을 국민들은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인주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게 반영된 탓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내 공명선거 추진단 법률 지원팀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러면 민심의 반응과는 별도로 지금 이제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수처나 검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낼 거다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지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수사의 속도는 내는데 저는 지금도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의 속도만큼이나
지금 우리는 국가 권력이 동원된 이 공작으로 보는 국민 여론도 높습니다. 여기에 제보 사주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도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갈 겁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지금 요체 성격을 뭐로 보세요, 의원님은? 이 성격 글쎄 제가 볼 때는 과연 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이렇게 민간이 단시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냐. 예.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최근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잘 정리했던데 대장동 사건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정계 법조계 실력자들과 커넥션 등 수천억 부동산 개발 수익이 미심쩍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전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는 국정조사, 국가매출석,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감사 증인 특검에 응해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모순입니다. 의원님 거기서 하나만 뽑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아직 그 수사팀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특검을 꺼내는 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특검을 꺼낸 게 빠른 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뭐 그 절차 과정에서 밝혀지고 게다가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은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타인에게 한 잣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특검할 거면 고발 사주도 특검 가져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랑 이거랑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신속하게 피의자로 입건한 자체가 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관련자들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뭐 또 화천대유 이런 부분에 언론인 법률가가 다수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이 검찰 갖고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특검 이야기에는? 그렇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검찰을 믿을 수 없을 그런 일들을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사건들이잖아요.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 빼고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검찰이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특검을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시점이 그러니까 대선 본선이 거의 피크점을 찍을 때 내놓는다면 그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파장이 커도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판단을 하겠죠. 대선 후보가 과연 이 나라 미래의 리더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고. 오히려 후보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